저는 제가 살다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5년 전쯤 남편이 혼자 귀농을 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그대로 이어갔고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너무도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5년 동안 남편이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 말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무 의심 없이 5년을 지내왔던 거죠. 사실 남편이 귀농한 이후로 저희 두 사람의 과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귀농 전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눈치를 챌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지도 못했죠. 물론 만났을 때 가끔 남편이 폭언을 한다거나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저 농사 짓는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당연히 남편이 있는 시골로 들어갔죠. 시골로 들어가 제가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시골에서 5년 동안 같은 동네 여자와 여보 당신하며 부부 행세를 해왔더군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 남편이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본 부인인 제가 정신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마을 사람과 재혼해 농사짓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두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년 동안 저에게 공과금 등 생활비를 입금해 주었는데 그때마다 같이 사는 그 여자는 그걸 보면서도 모른 척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5년 동안 부인처럼 살았으면서도 이상하게 남편에게 한 푼도 돈을 받지 못했더군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는 모든 문제가 저 때문에 생긴 거라 말하며 사리에 가까운 공격성을 저에게 드러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돈을 벌어서 한 명한테는 돈을 줄 수 있지만 두 명은 절대 아니다. 한 번 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는 돈을 주지 않았다. 남편 말에 따르면 남편이 저를 보러 도시로 나올 때마다 그 여자는 숨을 못 쉬면서 헐떡이면서 자신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도시에 가더라도 절대 본처가 있는 집은 안 간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철석같이 믿더라고 남편이 제 앞에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남편을 보아왔지만 도저히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폭언까지 퍼붓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심장이 쪼그라들고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혼돈의 시간을 멍하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폰 화면에 커다랗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글자가 뜨고 서람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연스럽고 이상한 끌림에 의해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봐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가 몇 개를 더 보고 나니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자기애적 공격,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특징 등등을 공부하며 문득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의 퍼즐이 맞춰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평온하게 잘 있다가도 갑자기 화가 폭발하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숫자로 치면 0에서 1000으로 튀어오르듯이 분노가 갑작스럽게 급상승하더라고요. 거짓 기억 증후군에 대한 동영상을 저에게 보여주며 저를 건망증 환자로 취급하질 않나. 제가 가끔 불면증 때문에 자기 전에 맥주 한 캔을 먹기도 하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술 때문에 지나간 일을 잘 기억도 못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라며 친정 식구들과 동의서를 써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꾸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5년 동안 별 차이 없이 잘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누가 들어도 가슴이 답답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오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남편의 성격도 갑자기 돌변한 것처럼 보이죠. 또 사연자분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신병자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 등등이 정말 힘들다라는 단어로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태 열심히 살아온 삶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사연자님이 지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 사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분이 분명히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모두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증거들을 모아서 남편분의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잘 모으시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하셔서 더 이상 그 억울함이 더 커지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주변에 좋은 전문가들,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오늘 사연을 통해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참 잘한다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를 괴롭히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노릇을 해요. 실제로 피해당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상대방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자신이 가해자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 됩니다. 너무 기가 차고 억울하고 그저 힘들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정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남이 아닌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래도 타격이 좀 덜 합니다. 나와 정말 가까운 사이,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던 사람,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안아주고 싶었던 사랑하던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과 억울함뿐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까지 경험하게 되죠. 나르시시스트들은 평소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참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문제나 갈등이 없을 때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온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에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을 알아볼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들은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신이 평소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말하던 그 대상에게 자신의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고 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고 비난에 몰두합니다. 정말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거예요. 상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니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과 정말 가까운 사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자신에게 헌신적인 사람을 그저 자신의 이용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아기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편한 일들을 다 엄마 탓을 하고 엄마 책임으로 돌리는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나 갈등이 생기고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즉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자신의 잘못, 책임을 모두 상대에게 전가시키는 데 몰두합니다.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사람 탓을 하며 책임을 덮어 씌워버리는 거죠. 어린 아기가 자신의 불편함을 엄마 탓으로 돌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만한 상대에게 잘못과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가해자 혹은 정신병자로 취급하는데 그 방식이 아주 교묘하고요. 또한 이들은 거짓말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려요. 나르시시스트들이 거짓말과 속임수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푸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에도 거의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괴롭힘 당하고 끌려다니고 하면서도 되려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늘 비난받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디 제 채널의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이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나르시시스트가 만일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헤어지시길 바라고요. 가족이거나 헤어지기 힘든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는 법 및 그들의 심리에 대한 영상들을 제 채널에서 보시고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